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프 스튜디오에서 콘솔 PC 프로젝트의 프로그래머를 담당하고 있는 강병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주로 오늘 발표할 내용은 URP, 유니버셜 랜덤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2D 라이팅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레거시 랜덤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URP로 넘어오게 되면서 겪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픽스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URP를 이제 막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2D 라이팅 시스템으로 이제 넘어오실 분들을 위주로 내용을 준비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는 버프 스튜디오에서 세븐데이즈 그리고 언더월드 오피스라는 프로젝트의 프로그래머로 참여를 했었고요. 지금은 콘솔 PC 쪽으로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블루 엔지데이라는 스토리텔링 어드벤처의 프로그래밍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넘어가기 전에 URP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니버셜 랜덤 파이프라인은 유니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SRP라는 그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템플릿 중 하나고요. 이름처럼 뭐 안드로이드, iOS, PC, 콘솔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 더 나은 품질과 퍼포먼스로 그래픽 적인 연출을 보여줄 수 있는 템플릿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프로그래밍적인 지식이 있다면은 URP나 HDRP 소스 코드 자체는 유니티 GitHub 쪽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따로 커스텀 렌더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보시는 것도 되고요. 이 발표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URP나 SRP를 사용하시면은 이제 쉐이더 그래프라는 노드 베이스 쉐이더 에디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적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비개발자 직군 분들도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툴이라 되게 활용 가능성이 많은 툴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스크립터블 렌더 파이프라인은 기존의 빌트인 렌더 파이프라인, 저희들이 유니티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렌더 파이프라인이랑은 다르게 원래 C++ 코어 엔진 쪽에서 돌아가던 거를 이제 저희가 프로그래밍 C샵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빠져나온 것들이고요. 컬링이나 배칭 같은 좀 더 기술적인 것들은 아직 여전히 C++ 코어 쪽에 남아 있어요. 대신에 이제 라이팅, 뭐 그림자 설정, 프레임 렌더 패스 같은 설정 작업은 이제 C# 쪽에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빠져나온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URP나 HDRP의 커스텀 렌더 피처를 추가하거나 뭐 템플릿으로 제공되는 렌더 파이프라인의 소스 코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스 코드를 직접 변경을 하셔서 사용해도 문제는 없으시고요.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프로젝트에서 URP로 이제 렌더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려면은 URP 템플릿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 URP 패키지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URP 패키지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쉐이더 그래프나 코어 RPA 패키지로 디펜던시로 같이 딸려와서 설치가 되게 되고요.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세팅의 그래픽스 섹션에서 스크립터블 렌더 파이프라인이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URP 에셋을 생성해서 할당해 주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프로젝트가 URP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이제 기존의 프로젝트에서 URP로 넘어온 경우에는 이제 원래 사용하고 있던 쉐이더나 머티리얼들 같은 것들을 URP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 또한 URP에서 가능한 것들은 다 자동으로 포팅을 해주고요. 만약에 레거시 렌더 파이프라인, 빌트인 렌더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던 로직들, 온렌더 이미지나 온프리 렌더 이런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거는 직접 이제 수정을 해주셔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정 자체는 URP 매뉴얼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립터블 렌더러에서는 이제 씬에 있는 각각의 카메라에 대해서 오브젝트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뭐 이펙트를 적용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라이팅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로직들을 구성한 게 스크립터블 렌더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UIP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타입의 스크립터블 렌더러를 제공을 하는데요. 유니버셜 렌더러와 그리고 2D 렌더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니버셜 렌더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포워드 렌더러 파스 그리고 디퍼트 렌더링 파스 두 가지 렌더링 파스를 사용할 수 있는 렌더러로 보시면 되고 2D 렌더러는 이제 스프라이트 렌더러, 타임엠 렌더러 그리고 스프라이트 쉐이프 렌더러 같이 2D 평면상으로 렌더링 되는 저희가 이제 평면으로 이제 렌더링가 간주되는 그런 렌더러와 조금 더 면밀하게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렌더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UIP를 적용하게 된 이유가 여기 이 2D 렌더러와 라이팅 시스템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2D 렌더러로 이루어진 씬에 적합한 라이팅 시스템을 적용해 보려고 하면은 이제 기존의 3D 라이팅 시스템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포인트 라이트나 뭐 글로벌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면밀하게 작동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은 2D 라이팅 시스템을 이용해서 스프라이트 렌더러로만 구성된 씬을 이렇게 빛을 적용하는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나오고 있는 이미지들은 전부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2D 라이팅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구성한 씬인데요. 기본적으로 3D 라이팅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라이팅 타입들의 라이팅들과 비슷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게 타입은 스팟라이트, 그리고 스프라이트 라이트, 프리폼 라이트, 그리고 글로벌 라이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글로벌 라이트는 말 그대로 지정된 레이어에 모든 렌더러들에게 가해지는 빛을 적용해주는 렌더러라서 따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먼저 스팟라이트부터 어떻게 사용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범위에 정한 범위에 라이팅이 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팟라이트는 가로등이나 스탠드 같이 일정한 범위의 그 방향으로 라이팅을 가할 때 쓰실 수 있는 라이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지금 보시면은 스팟라이트가 이제 가해지고 있는 게 앞에 있는 트럭에는 가해지지 않는 거를 라이팅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따로 트럭에다가는 언리 머티리얼을 적용을 한 건 아니고 라이트 컴포넌트 자체에서 어떤 솔팅 레이어에다가만 빛을 가하게 따라 정할 수 있는 레이어 마스크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 빌딩에다가만 적용할 수 있게끔 솔팅 레이어를 지정해주면 이런 식으로 빛이 조금 더 물리적으로 뒤에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리폼 라이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은 폴리곤 형태로 어떤 범위에 라이팅을 가해줄 수 있고 그 범위에 이제 산란되는 빛을 이렇게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에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어떤 범위에만 라이트가 가해지고 그 주위에 번지는 빛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네온 사인 같은 그런 빛을 좀 더 국한된 범위에만 가해지는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프리폼 라이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유니티 2021 버전, 2021 이후 버전을 사용하게 되시면 이제 UIP 12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기존의 UIP 2D 렌더러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원래 파라메트릭 라이트라고 하는 라이트 타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라이트 타입 자체가 프리폼 라이트로 포팅이 되어가지고 아마 변경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는 스프라이트 라이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잘 보이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아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제 라이트 타입이 스프라이트로 지정되어 있고 어떤 이런 형태로 라이트를 보여주겠다, 비춰주겠다. 고 이제 이런 식으로 스프라이트 텍스처를 할당을 해주면은 이제 지정된 그 라이트가 위치된 지점에서 그 라이트 모양대로 이제 라이트를 비춰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 사이로 이제 새어나오는 빛을 구현하거나 아니면은 나무 사이로 흘러나오는 빛 또는 아니면은 구름 사이로 내려쬐는 빛 같은 것들을 구현하기에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라이팅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빛이 비춰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시면은 스프라이트 에디터에서 어떤 스프라이트에 대해서 마스크 텍스처나 그리고 노멀 텍스처를 할당해 줄 수 있는, 설정해 줄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스크 텍스처나 노멀 텍스처를 적용을 해주시면은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좀 가져왔는데, 왼쪽에 있는 캐릭터가 노멀 텍스처가 적용되지 않은 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노멀 텍스처가 적용된 건데, 위에서 아래쪽으로 빛을 비출 때 조금 더 얼굴 아래쪽으로 음영을 지게 해주려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 R&D가 좀 부족해가지고 마스크 텍스처는 그냥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노멀 맵을 사용하려면은 이제 라이트 컴포넌트에서 노멀 맵스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그 프로퍼티에 보시면은 퀄리티라는 필드가 있어요. 그 필드가 어큐레이트나 다른 디서블드가 아닌 상태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노멀 맵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URP로 이제 넘어오면서 생겼던 문제들을 조금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도 프로젝트 자체는 이제 빌트인 렌더러를 사용하다가 URP로 넘어오게 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포스트 프로세싱 이펙트를 사용할 때 이제 레거시 API를 사용해서 구현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머티리얼 같은 것들도 이제 직접 쉐이더 코드를 직접 써가지고 이제 쓰는 쉐이더들이 좀 많았었는데,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포팅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레거시 AP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커스텀 렌더 패스나 아니면은 다른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구현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있었는데요. 커스텀 포스트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URP에서는 포스트 프로세싱 패키지를 따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서 커스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블릿이라는 렌더 패스를 이용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줬어야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지 슬라이드에서 보이시는 게 이제 실제로 렌더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략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실내에 있는 모든 카메라에 대해서 그 카메라 루프가 모두 돌게 됩니다. 이제 보통 렌더러가 수행하는 작업 자체는 컬링, 그리고 렌더링 데이터를 만드는 거, 그리고 렌더러를 실행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자체는 이제 유니티 C++ 코어 쪽에서 렌더링 코어 쪽에서 돌아가는 거고, 저희들이 커스텀 렌더 패스를 이용해서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은 셋업 컬링 파라미터, 그리고 셋업 렌더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비긴 프레임 렌더링, 비긴 카메라 렌더링, 그리고 엔드 카메라 렌더링, 엔드 프레임 렌더링,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커스텀 렌더 피처를 사용하지 않고 커스텀 렌더 패스 자체를 이제 카메라 렌더러 쪽으로 넣어줘서 그 렌더 패스가 실행되도록 할 수 있게끔 해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에요. 이 이벤트들은 렌더 파이프라인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할당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기존의 온 렌더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커스텀 포스트 프로세싱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었다면은
비긴 카메라 렌더링이라는 이벤트에다가 이벤트 핸들러를 집어넣어서 커스텀 포스트 프로세싱을 적용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코드는 렌더 파이프라인 매니저를 이용해서 이제 비긴 카메라 렌더링에서 어떤 메소드를 실행하게끔 해주는 코드인데요. 비긴 카메라 렌더링에다가 라이트 로그 메시지라는 메소드를 넣어주고 카메라 매 프레임이 렌더링 될 때 이제 카메라에 할당되어 있는 렌더러가 실행될 때 이 메소드가 사용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D 렌더러에서 이제 커스텀 렌더 피처를 이용해 가지고 커스텀 렌더 패스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따로 2D 렌더러 에셋에서 따로 렌더 피처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렌더 패스를 직접적으로 카메라 렌더러에 넣어줘서 전달해 준 다음에 그 렌더 패스가 실행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코드가 저희 프로젝트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코드고요. 보시면은 모노비헤이비어가 활성화될 때 렌더 패스를 생성해주고 그 렌더 패스를 실행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렌더 파이프라인 매니저에 onBegin 프레임 렌더링에다가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비긴 카메라 렌더링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비긴 카메라 렌더링에서 렌더링 패스에서 사용할 렌더러 레퍼런스를 일단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다가 이 렌더 패스가 이번 프레임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렌더러 쪽에 이제 집어넣어주는 메소드입니다. 이제 블린 렌더 패스라는 이제 기존의 온 렌더 이미지에서 사용하던 코드를 그대로 이제 렌더링 파이프라인 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구현한 코드인데요. 블린 렌더 패스,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 쪽에 이제 execute라는 메소드를 덮어 써가지고 한 거고, 이제 소스 텍스처와 이제 실제로 이제 쉐이더가 적용된 텍스처를 그려낼 데스티네이션 텍스처를 하나 만들어주고 블린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스 텍스처에서 쉐이더를 적용한 템프 텍스처 그리고 템프 텍스처를 다시 최종적으로 렌더링된 렌더 텍스처에다가 적용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온 렌더 이미지에서 graphics.blin API를 사용해가지고 포스트 프로세싱을 적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코드를 통해서 블린 렌더 패스라는 렌더 패스를 이제 렌더러에다 추가한 상태로 게임을 돌려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렌더링 패스에 실제로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렌더링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프레임 디버거라는 툴이고요. 프레임 디버거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이번 프레임에서 어떤 식으로 렌더링 패스들이 차례로 이제 실행이 됐는지, 어떤 오브젝트를 그렸고 어떤 라이팅이 이제 렌더 텍스처에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2D 렌더러에서 커스텀 렌더 피처를 따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었었는데요. URP 12 버전 이전 버전까지는 이제 2D 렌더러가 익스페리먼털 실험적 기능으로 추가가 되어 있어서 렌더 피처나 커스텀 렌더 패스를 따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URP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서 보시는 코드와 같이 이런 식으로 렌더 패스를 직접적으로 넣어줘 가지고 이제 처리를 렌더러에다가 집어 넣어줬어야 되는데
URP 12 이후 버전부터는 2D 렌더러가 이제 정식 버전으로 출시가 되어서 커스텀 렌더 피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2D 렌더러 에셋에다가 직접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블린 렌더 패스를 사용해가지고 커스텀 포스트 프로세싱을 사용한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신 트랜지션 효과를 적용해 주려고 블린 렌더 패스라는 이런 기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에디터 씬에 있는 카메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2D 렌더 파이프라인에서 렌더러가 적용되는 범위가 신 카메라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만약에 뭐 어떤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은 이제 렌더 피처를 직접 작성하셔가지고 이제 2D 렌더러에다가 집어 넣으셔서 이제 렌더러에서 차곡차곡 실행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저희들이 URP로 넘어오게 되면서 참고했던 프로젝트들이나 영상들이고요. 로스트 크립트 데모라고 유니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2D 렌더러를 사용한 데모가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은 라이팅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을 했고 어떤 식으로 2D 씬을 구성을 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자료가 그렇게 길진 않아가지고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토리보드에서 나온 캐릭터가 조금씩 변하다 보니 깊이는 있지만 너무 무거워서 상큼한 이미지가 감소된 듯합니다. 여자 캐릭터도 그냥 빛으로 변했고요. 구현 과정에서 큰 변화가 정체성의 손상과 구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여자 캐릭터가 없었는데 혹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빛으로 변했다는 게 좀 다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D 렌더러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냐고 여쭤봐 주셨는데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부분은 지금까지는 제가 확인했을 때는 퍼포먼스 쪽이나 이제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었다기보다는 이제 기존에는 2D 렌더러 데이터 에셋에서 커스텀 렌더 피처를 이제 추가할 수 없었는데 이제 따로 2D 렌더러 데이터 에셋에서 추가할 수 있는 게 바뀌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따로 질문해 주실 부분 없으신가요? 아까 전에 그 노말맵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노말맵이 그 헤이트맵이랑 같이 사용되면서 약간 무늬 같은 거를 이제 질감 표현할 때 사용한 건데 그거를 네. 이제 아까 뭐 마스킹 형태로 사용해서 라이팅을 좀 그 해당 영역을 안 표시하게끔 만드셨는데 그 마스킹 형태로 사용하신 건지가 좀 궁금해요. 마스킹 형태로 제가 말을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아까 이미지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노멀 텍스처만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부분이 빛이 아래로 이제 비춰질 때 뭐 머리 위쪽은 조금 더 밝게 표현이 되고 아니면 얼굴 아래쪽은 조금 더 어둡게 표현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럼 제가 이야기 그 노말맵 표현한 거를 그 밑에를 좀 검은색을 좀 이렇게 노말맵을 이렇게 무늬를 칠해서 거기를 좀 약간 어둡게 표현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상 버플 스튜디오의 강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